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9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문자열과 열거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자열은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정수와 더불어 가장 아니면 더 많이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문자열은 배열과 마찬가지로 문자로 구성된 복합 타입입니다. 특이하게 자바에서는 문자열은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특이한 이유는 실제 자바에서 문자열은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지만 우리가 처리할 때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string 클래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시피 자바는 연산자를 클래스에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 자체에 이렇게 string 클래스들, string 객체들, 얘들 문자열인데 이 두 개가 구분이 되지 않고 실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string 클래스에 플러스 연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열을 더하면 이 결과는 두 문자열을 결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플러스 연산자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다 A, B를 복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복사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제법 많이 소요되는 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용해서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속도가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문자열은 자바의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지만 우리가 처리할 때는 string 클래스, string 객체로, string 클래스의 객체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문자열들은 생성할 때 되게 또 예외적으로 new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최적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최적화하는지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바에서의 문자열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기존 C의 문자열과 달리 문자열 끝을 나타내는 null 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C++에서 string 클래스가 있는데 이 string 클래스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이 string 클래스는 기존의 C 언어에 있던 문자열과 어느 정도 호환이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끝에 null 문자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자열의 얼마만큼 우리가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문자가 들어있는지는 length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배열을 살펴볼 때는 length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통해서 배열의 용량을 알았다면 문자열에서는 이 length가 메소드입니다. 멤버 변수가 아니에요. 이거를 왜 또 그 멤버 변수로 만들지 못했는지 그 지점도 상당히 조금 궁금한 그런 지점인데 어쨌든 이 문자열에서의 length는 메소드이다. 그리고 배열에서의 length는 멤버 변수다.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스트링을 쓸 때도 멤버 변수로 생각해서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문법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쓰시고요. 이 string class는 불변 객체입니다. 불변 객체라는 건 객체의 상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는 문자열 객체가 있으면 이게 string 객체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이 객체는 내부적으로 요 문자열의 값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소문자를 대문자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바는 이렇게 불변 객체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또 별도의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string buffer, string builder입니다. 원래는 string buffer만 있었는데 이 string buffer는 다중 스레드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중 스레드가 아닌 환경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것이 string builder입니다. 그래서 다중 스레드 환경이 아니면은 string builder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변 객체가 아닌 문자열이 필요하면은 string builder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tring 객체의 생성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ew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을 합니다. 물론 new를 이용해서도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string fruit equal new string melon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하는 것과 이렇게 생성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바는 이 문자열의 생성을 또 처리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적화하고 있냐면 문자열 객체 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내부적으로 JVM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위한 객체 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ew를 이용하지 않고 문자열을 생성하게 되면 이 문자열은 이 풀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1, 애플인데 애플이라는 이 문자열이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F2를 만드는데 또다시 애플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이렇게 애플이 등장하면은 이 풀에 애플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없으면 추가를 하고 이것의 주소를 F1이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애플이 만나게 되면 여기에서 찾아요.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에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이 기존 풀에 들어있는 애플 문자열의 주소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F1과 F2를 비교를 하면 이건 이제 참조 변수의 비교이고 참조 변수의 비교는 주소 비교이기 때문에 true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는 new를 이용하지 않고 문자열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객체들은 그 프로그램의 객체 풀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자열을 또다시 사용하면은 새롭게 만들지 않고 풀에 있는 주소를 줘서 사용하게끔 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 애플이라는 문자열을 100번, 1000번 사용하더라도 그 객체는 한 번만 생성이 되고 유지되고 늘 동일한 주소에 있는 그 객체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얻어지는 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점은
여러 개의 객체의 생성을 방지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그 프로그램 내에서 100개가 100번 사용이 됐는데 그때마다 100개의 문자열을 실제 생성해서 사용했다면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그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바로 객체 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체 풀을 써서 문자열의 처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만약에 얘를 수정할 수 있으면 한 변수를 이용해서 얘를 수정했을 때 그 영향이 다른 변수들에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불변 객체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객체 풀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스트링은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 풀에다 만든 문자열들을 유지하고 똑같은 문자열이 필요하게 되면 새로 만들지 않고 풀에 있는 주소, 풀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주소를 객체 주소를 줌으로써 최적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응용에서 같은 문자열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객체 풀을 만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객체를 만들 때마다 풀에 집어넣는데 이 풀에 들어간 문자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풀을 만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안에서 늘 같은 문자열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자바는 객체 풀이라는 걸 만들어서 문자열들의 처리들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F1 이코르 애플이라고 했을 때 이 애플이 풀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을 살피는 것이, 찾는 것이 비효율적이면, 예를 들면 여기에 풀에 100개의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특정한 문자열을 이렇게 F2 이코르 F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애플이 이 100개 문자열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검사한다?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객체 풀을 만들어서 쓸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풀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맵이라는 자료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맵 중에서도 해시 맵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시 맵은 해싱이라는 기술을 써서 어떤 키 값을 만들어내고 그 키 값과 문자열을 매핑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것의 해시 값을 계산하고 이 해시 값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객체 풀에 있는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해시 값은 문자열마다 다 다른 값을 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계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보통 각 문자열을 이용해서 해시값을 계산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 해싱과 관련된 기술은 자료구조 시간에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시맵이라는 기술을 써서 이 객체 풀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떤 문자열을 만나면은 그 문자열의 해시값을 구해서 그 해시값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객체 풀에 있는지 살펴보게 되겠고, 그것의 비용은 O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상수 비용으로 바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 해시값을
계산하는 비용은 필요해요. 이 해시값을 계산하는 비용은 문자열의 길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애플이면 5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해시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해싱이라는 기술은 그런 부가적인 오버헤드, 약간의 비용 소요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O1이라는 걸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모든 문자열을 이 객체풀에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new를 이용하게 되면은 얘는 일반적인 객체처럼 그냥 힙에 그냥 문자열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만 문자열에 포함합니다. 또 플러스 연산자나 여러 가지 메소드에서 새롭게 만드는 문자열들은 이 풀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했는지는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측은 되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풀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상수 문자열이 등장한 경우예요. 이렇게 등장한다고 해서 멜론을 저 안에다 넣지는 않고요. 이렇게 사용이 되면은 이 문자열은 객체풀에 저장을 합니다. 자, 문자열의 결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을 플러스하게 되면은 그 두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해 주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됩니다.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문자열들을 복사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HELLO 워드 이게 계속 복사되니까 비용이 소요돼요. 저렴한 연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연산에 아주 재미난 특성이 하나 있어요. 이 플러스는 자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P 연산자 중에 하나가 문자열이고 다른 하나가 문자열이 아니면 나머지를 문자열로 자동적으로 바꿔줍니다. 그 기능이 자바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과 정수를 결합하면 이 2002라고 하는 정수를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 때문에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변환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빈 문자열에다가 원시 타입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고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래퍼 클래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원시 타입에 대한 래퍼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toString 메소드를 부르면 돼요. 거꾸로 문자열을 원시 타입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때는 래퍼 클래스들을 사용하면 되겠고 래퍼 클래스에 pars라고 시작되는 함수들이 있고 pars라는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도 value of나 value of int value를 이용해서도 그 문자열을 필요한 원시 타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바 15부터는 텍스트 블럭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텍스트 블럭은 3개의 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따옴표를 썼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특수한 문자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확장 문자열을 썼었는데 이 경우에는 확장 문자열을 쓰지 않고 여기에 타이핑된 모든 문자열들을 그냥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때 코딩을 우리가 이쁘게 또 가독성 있게 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하는데 그 들여쓰기를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텍스트 블럭의 경우에는 첫 번째 줄바꿈, 여기에 이제 줄바꿈을 했죠. 이거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통적인 들어쓰기가 있는데 요 부분은 제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작성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하면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할 때 들여쓰기를 하게 되는데 그 들여쓰기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여쓰기, 공통된 들여쓰기는 다 제거해 준다. 텍스트 블럭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덧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는 비용들이 계속 소요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비용 없이 문자열을 만들어 주니까 편한 거죠. 그래서 긴 문자열을 어떤 형태대로 원래 보여주고 형태대로 내가 작업을 해서 문자열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텍스트 블럭이라는 것이고 자바 15의 확정부터 확정된 표준에 확정되어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자열 스트링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메소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바 스트링 클래스는 매우 많은 메소드들, 문자열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문자열을 가지고 있고요. C++와 비교해 보면 매우 풍부합니다. 메소드들이 다양한 문자열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구현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o lowercase, to uppercase입니다. 문자열을 모두 소문자로,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데 이때도 주의해야 될 게 스트링은 불변객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hello는 객체 풀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greeting to lowercase 하게 되면은 이 hello라고 하는 문자열들을 있는 그 위치에서 소문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자열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 만든 문자열을 결과값으로 반환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환된 문자열은 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greeting to lowercase를 출력해 보면 다 소문자로 출력이 되지만 첫 번째 문자가 소문자로 바뀌었지만 다시 greeting을 찍어 보면은 greeting은 여전히 옛날 가리키고 있는 hello 첫 문자가 대문자인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to uppercas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에 있는 개별 문자들을 접근하고 싶으면은 캐릭터 s를 사용하게 됩니다. 캐릭터 s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세기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렇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C++ 사용하다 보면은 문자열도 이 배열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편하겠죠. 프로그래밍 하기. 그래서 만약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고 싶으면은 to character array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 색인 연산자를 쓸 수 있고 배열이 됐기 때문에 for each 포문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요 함수는 어떤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계산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개수를 유지할 변수를 만들고 s가 null이나 length가 0이면은 count를 반환해 주고요. 0을 반환해 주고 그 다음에
s를 문자 배열로 바꾼 다음에 차례차례 그 문자와 이 c를 비교해서 카운트를 증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배열은 여기서 한 번 쓰이고 안 쓰이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기보다는 여기다가 s2 character array라고 쓰면은 더 깔끔하게 프로그래밍,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변환하는 것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과 우리가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함수를 반복적으로 호출해서 접근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문자 배열로 바꾸고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메소드를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실습 차원에서 리트코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메소드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387번 First unique character in a string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문자열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유일 문자, 그러니까 리트 코드의 경우에는 L은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러면 L이 첫 번째 유일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L은 뒤에 또 나타나죠. O도 나타나고 V는 한 번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V는 첫 유일 문자가 V가 되겠고요. 이 AABB는 다 중복되어 있으니까 첫 유일 문자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건 S의 렌스는 1부터 10의 5승 매우 긴 문자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는 렌스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고요. S의 렌스가 1이면은 특별히 처리하지 않고 return 0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예외적인 코너 케이스로 처리할 수 있고 그냥 기본적인 루틴 안에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요런 어떤 프로그래밍 할 때 특별한 경우들을 조금 빼내서 미리 처리하고 나머지 경우, 즉 이제 요 위치부터는 렌스가 최소 2 이상인 애들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일 문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consist of only lowercase English let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들로만 구성된 문자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문자를 처리할 때는 이 소문자, 대문자가 있는데 그 개수는 제한적이에요. 소문자의 개수는 26개, 대문자의 개수도 26개입니다. 그러면 각 문자들이 몇 번 등장한지를 계산해 봅시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첫 번째 유일 문자를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26개짜리 정수 배열을 만들고요. 자바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 모두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거를 활용하면 되겠고요. 이 문자에 C 문자에 해당되는 그 위치의 값을 1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C에서 소문자니까 소문자들은 유니코드든 아스키 코드든 다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A 코드의 값과 B 코드 값을 비교하면 하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C에서 소문자에서 A를 빼면 0, 1, 2 이렇게 해서 25까지 값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문자열에 등장된 그 문자들의 개수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문자열을 검사해서 if frequency (1이면) 앞에서부터 검사하고 있죠. 얘가 1이면 return i를 하고 다 검사했는데 1인 게 없어요. 그러면 AA, BB 같은 애죠. 그럼 return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잘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요. 그러면 잘 되는데 이것의 비용을 따져보면은 문자열만큼 2번 반복을 하고 있죠. 문자열만큼 2번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얘의 비용은 5n입니다. 2n인데 이 n은 그냥 n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자열 길이에 비례한 비용으로 찾아줍니다. 실제 서미트를 해보면 10ms로 74%. 이거보단 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따 자바 메소드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메소드는 substring 그리고 repeat입니다. substring은 문자열에서 부분 문자열을 추출해 줍니다. 얘가 추출해 주는 부분 문자열도 문자열 풀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substring은 다중정의가 되어 있는데 정수 2개를 받는 메소드가 있고 하나만 받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begin index, end index인데 end index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에 건 포함되고 뒤에 건 포함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많은 경우 이렇게 해요. 그래서 0, 5 이런 식으로 하면은 0, 1, 2, 3, 4 5개의 문자를 추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begin index 하나만 주었을 경우에는 그 위치부터 끝까지입니다. 끝까지를 새 문자열로 추출해 줍니다. 그리고 동일 문자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문자열을 생성하고 싶으면 repea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sc.repeat 3이면 csc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건 많이 쓰일 수 있겠죠. 공백을 5개. 내가 5개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오류를 줄일 수도 있고
좀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을 분석할 때 종종 쓰이는 메소드인데 starts with, ends with.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자열이 주어져요. 그러면 요 M이라는 문자열로 시작되는 거. 그러면 멜론, 망고 요 두 개를 검색해 줄 거고 ends with E 하면 애플, grape 이렇게 줄 거예요. 물론 문자열이니까 M, E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me. 그러면 멜론만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equals, compare to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string은 comparable interface가 구현이 되어 있는 클래스이고요. 조금 특이하게 다른 것들과 달리 얘는 equals ignore case, compare to ignore case라는 게 추가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대소문자를 비교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quals는 같은지 틀리는지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compare to는 사전식 비교입니다. 사전식 비교에서는 숫자, 대문자, 소문자 순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문자들보다는 앞에 있는 거고요. 대문자는 소문자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이 긴 것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지? 애플스하고 애플이 있으면 얘가 더 앞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객체 비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객체를 비교할 때 연산자를 원래 쓸 수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주소 비교예요. 그런데 간혹 이제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문자열 풀에 들어가게 되면은 같은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G1 이코르 G2는 true가 됩니다. 예를 해보면 코리아 택이면 G1 플러스 G2면 똑같은 코리아 택이 되지만 이 세 개는 풀에 들어가지만 덧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문자열은 풀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값은 false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new를 하게 되면 당연히 G1과 G2는 주소가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ndex of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index of는 이 문자가 문자열에 몇 번째 등장하는지 그 색인을 반환해 주고요. 없으면 -1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검색을 할 때 하나짜리를 쓰면은 0부터 검색을 하게 되겠고 int from index이면은 이제 요 위치부터 검색을 시작합니다. 요 색인에 있는 것부터 비교해서 검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캐릭터 프리퀀시 요거를 한번 다시 인덱스 업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은 아까는 쭉 for loop로 우리가 비교해서 찾았고요. 이번에는 인덱스 업을 이용해서 찾습니다. 찾았는데 하나 있으면 while loop로 들어가고 없으면 0을 줘요. 있으면은 카운트를 플러스 하고 또다시 검색을 하는데 인덱스 플러스 1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덱스 위치에서 하게 되면은 무한 루프가 돼요. 그 위치에는 계속 그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얘를 do while로 바꿀 수 있고 이 인덱스 of는 문자를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자열을 이용해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 of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풀어봤던 리트 코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르게 해결을 해봅시다. 자, 해보겠습니다. 요건 필요 없고요.
필요 없나? 자, 반복을 해서 이 문자가 그 유일 문자인지를 인덱스 오브를 이용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없는 거죠. 그러면 return i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경우에는 A면은 여기 찾았겠죠. 그럼 요 A에 대해서 다시 또 찾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불련을 한번 씁시다. 복잡하네요. 그쵸? 없어도 되겠네요. 그쵸? 정수 계산은 자바에서는 인트로 바꿔주니까 자동적으로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직 한 번도 안 한 문자면은 요거를 처리하고 한 문자면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런 코드를 해보면 네, 잘 되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love 속도는 비슷하네요. 그쵸? 아까 했던 거나 지금이나 이 인덱스 오브를 쓴 거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방법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문자를 살펴봤는지 안 살펴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found라는 이제 배열을 썼고, 그 다음에 각 문자마다 그 문자 다음에 동일 문자가 나타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인덱스 오브와 관련해서 예제를 하나만 더 보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면은 이 자체도 스트링 클래스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점 해서 연산자들을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호출할 수 있어요. 만약 이 문자열에 있는 모음의 개수 A, I, O, U가 몇 개 등장했는지 보고 싶으면 각각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이 ch가 a인지 e인지 i인지 o인지 u인지 비교해서 덧셈을 이게 카운트를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 c를 요 a, i, u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a, i, o, u 중에 하나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음의 개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plac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replace도 캐릭터를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다 바꿀 수도 있고 어떤 부분 문자열을 또 다른 부분 문자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캐릭터 시퀀스라는 타입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그냥 스트링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 캐릭터 프리퀀시를 또 어떻게 replace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냐면은 원래 A, B, B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몇 번 등장인지 알고 싶으면 요 AA를 B 문자열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문자열에서 이 문자열의 길이를 빼면 A가 몇 번 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를 그 B 문자열과 더해서 이런 문자열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B 문자열로 바꾸라고 replace를 하게 되면은 이 문자열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요 원래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은 A가 몇 번 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replace 하는 것은 비용이 제법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봤던 방법들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간결할 수는 있는데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replace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제법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im, strip leading, strip trailing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 문자열의 시작과 끝에서 공백을 제거해 주는 게 trim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trim이라는 메소드는 초기부터 제공되는 거고요. 자바 11부터는 요 세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요 세 개가 기존의 trim보다는 개선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trim을 쓰지 마시고 strip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strip은 앞뒤로 다 제거해주고 strip leading은 앞에 있는 공백 문자, strip trailing은 뒤에 있는 공백 문자를 제거해 줍니다.